친윤 비윤 간의 갈등에서 이 한동훈의 윤석열 거리두기, 어떤 자신만의 지지층 결집을 노려서 대권 도전에 그 무리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그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보셨나요? 거절의 이유가 다름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다라는 정말 되도 않는 입장, 그런 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오찬 일정을 뭐 미루거나 할 수 있는 것을 건강이 안 좋으니까 기약 없이 거절한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거죠. 정치적 이유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절의 입장과 함께 맞물리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동훈이 거절의 입장과 함께 나온 이 선명한 메시지, 이거는 결국에는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과의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부분들, 이를테면 뭐 김건희 디올백 문제라든가 이종섭의 어떤 도주 논란, 거기에 이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한동훈이 계속해 뭐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라면서 윤석열과 선을 긋는 갈등 전선이 계속되어 왔던 것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윤석열과 한 배를 안 타지 않았으니까 이번 총선 참패, 정권 심판론에 나는 좀 빼달라, 이거죠. 심지어 지난 20일날에 올렸던 SNS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닌 뭐 용기고,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한동훈을 저격하면서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우리 당엔 절대 얼씬도 하면 안 된다, 한동훈의 뭐 대권놀이, 이걸로 인해서 총선을 역대급 참패를 맛보게 됐다,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한 책임론을 키우는 비판적 메시지를 내니까 홍준표 시장의 저런 메시지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낸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는 시각이 좀 맞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사실상 총선 패배의 원인이 홍준표 시장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문제만이 아니라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의 책임이다라는 얘기가 국힘 내부에서 적지 않게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서 이에 대한 반격 차원의 성격이 더 커져 보이죠. 단순히 홍준표에 대한 맞대응적 성격만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서 친윤 비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시점이니까요. 벌써부터 뭐 친윤계 비명계 갈려져가지고 열심히 지금 막 서로 뭐 윤석열 책임론을 띄우고, 윤석열 책임 아니고 한동훈 책임론을 띄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특히나 윤석열 멘토라고 거론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인 심평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총선 참패의 원인을 한동훈의 능력 과신에 있다 라면서 저격을 했던 점만 두고 봐도 이 친윤계의 움직임이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는 흐름으로 계속 관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은 이를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본인이 20일날에 그 SNS에 올렸던 글의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리더십이 더 정교해지기 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즉 곧이어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추후에 정치지에 어떤 복귀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다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그 심평 변호사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취지로 최근에 있었던 당대표 적합도에서 잠재적 경쟁자들 중에서 그 어느 누가 나와도 한동훈의 당선 가능성이 더 크다 보니까 쟤는 100% 나올 거야, 당대표 출마 강행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 윤석열과의 선긋기에 대한 어떤 행보와 메시지를 이미 수차례 내왔던 입장에서 전당대회에서 있을 친윤 비윤 간의 갈등에 이 한동훈이 등장해서 이슈를 선점하고 그 주어진 먹잇감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지금 벌써부터 이들 간의 어떤 신경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의 모습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렇고요. 게다가 여론조사 적합도를 통해서 한동훈의 자의식 과잉이 지금 플러스 알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 본인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어깨뽕이 한껏 지금 차 있는 상황에서 당권을 잡는 어떤 발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친윤 비윤 갈등에서 떨어질 콩고물이 있으니 지금과 같은 적절한 시점이 달리 없을 거다, 이런 판단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에 대한 거품 빼기에 나선 조선일보, 그를 비롯한 어떤 보수 언론들의 모습 때문에라도 대권 행보를 위한 이슈 선점을 위해서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은 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 친윤계의 반발에 한동훈의 어떤 이슈 선점, 그리고 총선 참패에 대한 평가를 윤석열에게 돌리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할 텐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급한 부분은 이를테면 조선일보가 그린 그림,
그 흐름들을 생각해보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조선일보가 세대교체를 거론하면서 왜 이준석을 예전에 띄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 말에 갑자기 이준석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기사를 써요.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준석이 사실상 흔적 지우기에 나섰던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반대로 띄웠던 게 한동훈이죠. 그래서 올해 1월에서 올라왔던 보도만 보더라도 뭐 총선을 앞두고서 86 정치의 어떤 청산, 그러니까 세대교체에 대한 여론, 그를 위해서 어떤 넥스트라이트, 그러니까 새로운 우파를 부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73년생인 한동훈을 넥스트라이트의 중심으로 거론을 해요. 그리고 연이어서 한동훈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면서 2030의 이 여성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정말 이 헛소리 가득한 소설까지 보도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끔 계속 한동훈을 부추기고 띄우고 했던 조선일보가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 이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곧바로 11일날 이준석 인터뷰를 잡고 12일날 제일 앞 지면에서 큼지막하게 기고를 하죠. 다시 한번 이준석 띄우기에 나선 조선일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물어봤던 질문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 다음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하면서 저 이거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준석을 잠재적 대권 후보로 띄우기 위해서 나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면서 이준석 주도의 보수 진영 연합에 대한 흐름을 만드는 모양새인 거죠. 그뿐 아니라 다음 날엔 또 도범갑 당선인인 김재섭을 기고를 하고,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섭을 띄우는 인터뷰를 기사 톱기사로 싣고 이준석을 함께 하단에 배치해서 인터뷰 내용을 또 다뤄요. 그러니까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는 한동훈을 이제 지워버리고 그 거품이 빠졌다, 있는 거품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주도권 경쟁에서 한동훈을 밀어내기 시작한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봐요. 근데 이걸 제가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장 조선일보가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직 사퇴 이후부터 그 한동훈을 다룬 기사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고작 한 건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번에는 쉬어야 한다 라는 제목을 달면서 한동훈 재등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실은 것,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 것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여기서 자맹을 할까요? 그 자존심에, 그 자의식 과잉 속에서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한동훈의 묵은본 자의식 과잉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과 선긋기에 나선 도박을 했던 마당에 여기서 끌어내려지면 답이 없을 거란 생각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슈 선점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갈등을 소재로 삼아서 전당대회에서 다시금 등판을 하고 총선 참패의 원인을 돌리기 위한 시도와 함께 본인만의 지지층 결집에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차피 확실하게 지는 별이다 라고 보면서 자신이 그 자리를 꿰차서 빛나보겠다라는 입장을 사실 윤한 갈등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줬던 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애초에 윤석열 오른팔로서 이 각종 이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비위에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그가 내놨던 윤심을 반영한 정치적 메시지와 행보의 문제라든가, 법무부 장관 때도 중립 안 지키고 계속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죠. 윤석열 실드 치면서. 윤석열의 위기설은 이꼴 본인의 위기설이라는 자각이 없는 모양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이 심판대에 오를 때 역시나 한동훈도 1+1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가 당권을 잡은 이후의 행보는 언제고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예견된 미래인 만큼 윤석열과 아무리 본인이 정말 보여주기 싫은 정치적 쇼든 어쨌든 선긋기 노력을 해봤자 전 부질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한동훈이 국힘 전당대회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독인객인인 상황이 변함이 없을 테니 이게 지금 총선 참패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나서가지고 그 외에 지난 총선 때 이 지원 유세 연설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이것만 무한 반복하는 정말 이 철학과 비전 없는 무의미한 발언들, 기승전결 없이 계속 맥락 없이 진행되는 이 모습들, 그렇게 생각 없는 무능무지의 모습이 부각될 거기 때문에 이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땡큐다 싶죠, 사실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선상에서 끊임없는 나락이 예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연설에 강한 이재명 대표, 연설에도 무능한 한동훈,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하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난 갈등 시즌3까지 가서 국힘 몰락에 앞장서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거품뿐이었던 이 한동훈의 이미지, 이제 거품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한동훈의 추락 매우 환영하고요. 그리고 추후 엄중한 어떤 철퇴를 받아서 윤석열과 함께 수감 번호를 부여받아 그 가발이 벗겨질 날을 전 고대합니다.
그리고요,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윤심에 따르는 행보를 해왔었기 때문에, 또는 최측근 오른팔로서 행보를 해왔기 때문인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내놨던 발언들, 어떤 비문의 표현들,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저희가 맥락 없는 이야기들, 이런 걸 보면서 늘상 제기되어 왔던 거는, 야, 저거 한동훈도 윤석열과 정말 거의 뭐 그냥 오버랩 된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말도 못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떤 정치적 철학과 사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빈약할 수밖에 없는가. 그 빈약한 정치인의 행보가 윤석열과 닮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아바타라는 지적도 함께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